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9일 정오를 넘어서 19분이 지났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판세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판세는 트럼프에게 크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지난주에 있었던 대선 토론회에서 발언 방해를 하는 바람에 큰 타격을 입었고, 잇따라서 코로나 확진자가 되면서 2차 타격을 받아가지고 요사이 미국 전국 득표율 통계를 보면은 바이든이 많게는 16%포인트, 평균 한 10%에서 12% 차이로 이기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에게 이기는 걸로. 그리고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각 주별로 또 별도의 계산을 합니다. 각 주별로 계산을 해가지고 3%포인트 이상 바이든이 이기는 주의 선거인단 수를 합산을 하면은 한 310석이 나옵니다. 270석만 270표죠. 270표만 확보하면은 당선이 되는데 그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압승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 중에 누가 트럼프를 지지하고 누가 바이든을 지지하는지를 한번 여론조사를 종합한 걸 뉴욕타임스에 실린 걸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나이별로 보면은 18세에서 34살 사이 이 청년층이라고 그러겠습니다. 청년층에서는 바이든 지지가 58%, 트럼프가 34%입니다. 그리고 35에서 44 장년층으로 봐야 되겠네요. 바이든 지지가 49, 트럼프 지지가 45, 나이가 45세에서 64세 사이는 바이든 48, 트럼프 47, 요층이 상당히 경합인데 65세 이상으로 가면은 이거 확 바뀝니다. 65세 이상에서는 바이든 지지가 52, 트럼프 지지가 44 이렇게 됐습니다. 청년층과 노년층이 바이든 지지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소득으로 보면은 연 소득이 10만 달러 이상 되면은 바이든 지지 50, 트럼프 지지 46인데 연 소득이 5만 달러 이하에서는 바이든 지지가 53, 트럼프 지지가 41이니까 이게 저소득층에서 바이든 지지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이 백인이 지금 트럼프 지지가 압도적이라고 하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컨대 학력이 중요한데 대학교를 다니지 않은 백인층에서는 트럼프 지지가 55, 바이든 지지가 40으로 높은데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백인층에서는 바이든 지지가 51%, 트럼프 지지가 44로서 바이든 지지가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표와 남녀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여성에서는 바이든 지지가 54%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지지는 40%고요. 남자에서는 바이든 지지가 49, 트럼프 지지가 47로 비슷합니다. 이 여성표입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을 떨어뜨린다면은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여성들에게 극히 비호감이었다 하는 게 주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여성들 입장에서 트럼프처럼 저렇게 무례하고 또 성추행을 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또 거짓말을 많이 하고 또 말이 너무나 상스럽고 또 표정이 이번 최근 표정은 완전히 찡그리는 표정이고 하니까 여성의 감수성과는 많이 맞지 않다 이렇게 보이는 모양입니다. 어제 바이든의 런닝메이트인 해리스 부통령 후보 여성이죠. 흑인 여성과 펜스 현직 부통령이 토론회를
했습니다. 어제 토론회는 나름대로 상당히 교양 있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펜스가 잘 하긴 했지만은 누가 잘했느냐고 물었더니 여론조사에서는 해리스가 압도적으로 이겼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의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편에 있는 팍스뉴스와 팍스 비즈니스와 전화 인터뷰를 한 50분 이상 했습니다. 아주 목소리가 좀 갈리는 목소리인데 이 50분 동안의 이야기가 또 트럼프를 스스로 자폭했다고 그럴까요? 그 50분 동안 쏟아내는 말이 너무나 엄청나고 어떻게 대통령이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막말, 횡설수설의 연속이었습니다. 이게 또 상당한 지지율을 잠식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어제 발언에서 여성 비하 발언을 여러 차례 했어요. 해리스 부통령 후보에 대해서 최초의 흑인 부통령 후보입니다. 근데 해리스 부통령 후보는 앞으로 대통령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든이 나이가 78이니까 과연 연임할 수 있느냐. 그럼 연임하지 못하면은 지금 해리스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4년 뒤에. 그래서 주목되는 보통 부통령 후보는 별로 조명을 받지 못하는데 이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4년 뒤에는 공화당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제 트럼프는 여러 막말 속에서 절대로 쓰지 않아야 될, 여성에게 쓰지 않아야 될 몇 마디 말을 해리스를 상대로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만스트라고 했어요. 여성을 향해서 괴물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소셜리스트가 아니다. 공산당이라고 했습니다. 공산당. 공산주의자라고 했군요. 커뮤니스트란 말을 몇 번 했습니다. 커뮤니스트. 민주당이 커뮤니스트가 아니죠. 트루만 대통령이 한국전에 미군을 보내는 결단을 한 분 아닙니까? 그리고 린던 B 존슨이 월남에 파병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재선도 단념한 사람 아닙니까? 공산당입니까? 우리 식으로 자꾸 민주당을 좌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좌파라고 해도 좌파는 아니지만은 반공 리버럴입니다. 반공 리버럴. 그런데 공산당 여성을 향해서 괴물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트럼프의 행동을 보면은 자포자기한 걸로 보입니다. 월트리드 병원에 가서 3일 있다가 돌아와서 백악관에 돌아와서 근신하기는커녕 계속 트위터를 날리고 있습니다. 한 시간 사이에 10개 이상 트위터를 날리기도 합니다. 이게 맨정신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코로나에 걸려보니까 코로나가 별것 아니더라고 막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21만 명이 죽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21만 명이 죽었는데 한국에서는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독감으로 죽은 사람보다 훨씬 숫자가 적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독감으로 죽은 사람보다 훨씬 많습니다. 21만 명이 죽었는데 내가 겪어보니까 별것 아니더라. 그러면은 대통령이니까 특별한 치료를 받은 겁니다.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았는데 그 값을 계산해 보니까 한국 돈으로 1억 원어치의 치료를 받아서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다. 그럼 보통 미국 사람들이 1억 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느냐? 불가능하죠. 그런데도 자기가 걸려보니까 별것 아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트럼프의 몰락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몰락이 하루아침에 온 게 아닙니다. 서서히 진행되다가 최근 한 달 사이에 그야말로 붕괴로 가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가슴이 조마조마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김정은, 문재인입니다.
김정은 문재인이 트럼프를 속여가지고 비핵화 사기극을 펼치는 데 성공했고, 특히 문재인 정권은 이걸 국내 정치에 활용을 해가지고 2008년 지방선거, 올해 총선에서 압승하는데 써먹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와 반대되는 아주 전통적인 보수주의자 바이든이 이제 대통령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이변이 없는 한. 그러면은 바이든이 끌어모을 안보 전문가들이 김정은과 문재인을 어떻게 보느냐. 특히 최근 요미우리 신문 보도에 의하면은 막판까지 문재인이 김정은의 대변인 비슷한 역할을 하면서 김여정을 미국에 보내가지고 트럼프와 만나는 사진을 찍는 그런 공작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부인했는데 저는 신빙성이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바이든은 끝까지 문재인, 김정은이 나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공작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어떤 정책으로 돌아올지. 어쨌든 김정은, 문재인이 분리하면은 반대로 한반도의 8천만 한민족은 유리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정은, 문재인과 한반도의 8천만 한민족은 이해관계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김정은, 문재인이 분리하면은 한민족이 유리해지고, 한민족이 불리해지면은 김정은, 문재인이 유리해진다. 이런 가운데서 미국 대통령 선거판은 다행히 남북한 8천만 한국인, 남북한의 8천만 한국인에게 유리한 방향이다. 한국의 좌파들이 트럼프를 편드는 건 이해가 가지만 한국의 우파가 트럼프를 편드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제 그 노선을 정리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